마지막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Lastly, please tell us what you'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with a couple of Henyo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Henyo held my hand tightly.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하고 분석해 볼게요. Lastly, 우리 마지막이라고 할 때 last, 근데 lastly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하는 그지? 그런 표현을 우리 lastl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please 뭐뭐 해주세요. tell us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을? what부터 시작하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눈치챘을까?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당신이 계획하고 계시는지 무엇 당신이 하려고 계획하는지 in the future 미래 장차 앞으로 이런 말이겠지? 아 목적어 내용에 뭘 계획하고 있니? 물어보네. 그렇지만 문장 중간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구나. 무슨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간접 의문의 형태는 뭐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What are you planning to 아니고 what you are planning to do 이렇게 가는 겁니다. In the future 미래의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이십니까? 물어보죠. 자, 그럴 때 I once attended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우선 한 가지 once라는 단어 잠깐 볼게요. 한 번, 두 번 하는 once라는 뜻은 이것은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 번, 그지? 두 번 하면 twice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과거 어느 한때 과거 어느 한때를 표현하는 말로써 자, 과거에 예전에 뭐뭐 한 적이 있었다. 과거에 우연이든 뭐가 됐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once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과거에 어느 한때 뭐뭐 한 적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싹 추가되는 그런 표현이다. 그치?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우리 이걸로 가봅시다. 그럼 attend라는 단어가 어디에 참석하는 거예요. 모임이나 뭐 미팅, 회의 이런 데 가는 거 attend the meeting. 결혼식에 참석했어? attend the wedding. 이렇게.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제가요. 과거에 한때 과거에 그냥 우리말로 과거에 예전에 이렇게 하면 돼. 과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금 답답하더라도 선생님 얘기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갑니다. 자, 참석하다라는 이 단어 오늘 굉장히 선생님이 별표 한 두세 개 해주고 싶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미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참석하다, 어디에 참석, 출석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 아이를 우리는 선생님이 그동안은 그렇게 자동사다, 타동사다 뭐 이런 식의 문법적인 표현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동사가 중요해, 시제가 중요해, 능동태, 수동태 중요해 이런 말은 했지요. 그런데 문장에서 뭐가 나왔을 때 이건 자동사야, 이건 타동사야 막 이런 걸 반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서 반복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워낙 많은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일일이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외워야 하나? 이런 부담을 가질까봐 선생님이 강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이 영어 문법 특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자동사, 타동사를 조금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우리 attend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어디에 참석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조심할 게 어디에 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여기 가만히 보니까 overseas exhibition이라고 하는 데에 참석을 했다라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이 좀 관찰력이 있고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걸 잘 찾아보세요. 어나 언이 붙어 있는 이 아이는 하나의 명사적인 표현이지. a book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이거는 해외, 박람회, exhibition이라는 말은 전시회라는 뜻도 되고 박람회라는 뜻도 돼요. 어느 한 개인이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쫙 이렇게 미술, art exhibition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전시회 할 수 있어요. 또 박람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박람회 그러면 어떤 거죠? 그 조그만 집에다가 차 한 대 갖다 놓고 박람회 이러진 않지요. 마치 전시장처럼 큰 어떤 공간을 빌려서 부스가 있어요. 부스라는 말 여러분 그 하나의 큰 상자처럼 생긴 그지? 코너가 있어서 뭐 거기에 땡땡 자동차, 세모 자동차, 뭐 각 온갖 자동차 회사들이 쫙 자기네 차를 프로모션, 홍보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 모여서 전시회처럼 쫙 하고 막 자기 차의 장점을 설명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박람회다 이렇게 합니다. 국내적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하더라도 막 세계 곳곳에서 한국 자동차, 뭐 외제 자동차, 외국 자동차 막 다 한꺼번에 하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해외 박람회 같은 데에 내가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다. 한때 뭐뭐 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별표를 여기도 하고 여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석했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어디에라는 요 말이 있다 없다. 보통 우리가 어디에 갔다. 어디에 어디로 하면 보통 누가 생각나지? 혹시 at? 뭐 아니면 어디로 to? 뭐 in? 이런 식의 전치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디에 도착하다. arrive at the station. arrive in Seoul.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에 도착하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딱 봤을 때 어디에라는 말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attended at 이런 거 없네.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숨어있는 문법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조금 아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예문을 써볼게요. 뭐 서울역이라든지 어떤 그런데 우리 역, 스테이션이라고 하자. arrive, 도착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I reached, R-E-A-C-H-E-D, reached the station. 이 두 문장을 잠깐 우리가 example 1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하나 보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내용상 arrive, 도착하다, reach라는 말도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비슷한 의미로 같이 쓸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둘 다 내용상 the station, 우리 뭐 서울역 같은데 뭐 영등포역 다 좋습니다. 역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주어 그 역이야. 그 역에 도착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두 문장 가만히 보니까 비슷한 의미인데 뭐가 약간 달라 보여요. 그렇지. 나는 그 역에 도착했어. 이거 맞는 문장이야. 잘했다. 근데 이거는 나는 그 역 전치사가 없으면 보통 주어, 동사 뒤에 있는 걸 목적어라고 하니까 이 목적어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지? 를 이런 말을 집어넣죠.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것처럼. 그지? 그럼 이것도 나는 그 역을 도착했다. 우리말은 좀 어색하네. 그럼 이거 틀렸나 보다. 그 역에 도착해야 되니까 여기도 요것처럼 at 같은 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장은 맞았을까 틀렸을까? at를 쓰지 않아야 맞다. at가 들어가면 틀리다. 어머 선생님 너무해요. 그치? 너무하지.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이 문장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동사의 특성 때문이다. 이 동사가 위에 있는 동사는 주어 뒤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목적어 같은 것을 쓰지 못하는
목적어가 바로 따라 나올 수 없는 무슨 동사가 자동사야. 얘는 주어 쓰고 바로 뒤에 목적어를 그대로 쓰고 그러면 돼. 전치사 필요 없어. 얘는 무슨 동사라서 그래?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사가 있구나. 타동사가 있구나. 영어 동사를 지금 놓고 오늘 갑니다. 영어 동사에는 자동사가 있대. 얘는 어떻게 쓴다고? 주어 뒤에 동사가 있어. 타동사, 주어 뒤에 동사가 있어. 여기까지 똑같아. 그런데 자동사는 이 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를 쓰니 안 돼. 얘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쓰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목적어를 안 써야지 맞아. 목적어 쓰면 안 돼. 됐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갑니다. 여기 뒤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게 뭐 이렇게 아까 arrive at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바로 명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부할까요, 선생님? 자동이라는 말은 동사가 주어와 자기 자신 말고는 주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이 자리에 바로 쓰지 못해서 자동사라고 한다. 얘는 이 동사가 주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여기다 또 써야 돼. 주어가 아닌 또 다른 타인, 타 사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야 해. 타인이 필요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한다. 됐을까?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어요. 뒤에 뭘 쓰려면 전치사 같은 거 막 붙여야 돼요. 타동사, 바로 목적어 써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누가 자동사고 누가 타동사예요?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자동사다, 타동사다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습관적으로라도 얘는 I love you, love you. 동사 뒤에 그냥 you를 썼네, 목적어를 썼네, 타동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조금 외워놓으면 좋겠지요. attend는 마치 우리말에서는 어디에 참석하다, 어디에 전치사가 있어. 그리고 참석하다, at the meeting, at the 명사. 그렇게 하고 attend를 써야 될 것 같아. 즉 자동사 같은 느낌이 폴폴 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그냥 전치사 그런 거 없어. 바로 목적어, 바로 명사 쓴대. 얘가 뭐라서 그렇다? 타동사여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또 혹시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하나 더. 자, 얘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I need a friend. 자, 저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친구들 공부하러 가요. 물론 그것도 맞지. 근데 공부 뭐 학원에 가도 뭐 있구만 그래요. 학교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그런 뭐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커다란 커뮤니티, 그냥 학원 한 교실에 몇 명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정말 커다란 커뮤니티에서 우리 전부 주고받는 사랑, 관심, 티칭,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받고 쉐어 나누고 함께하는 정말 가치 있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도 사귀고 내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스승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곳 학교입니다. 진정한 배움이 있는 곳이지. 자, 그러면 저 학교에 다녀요. 나 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 말이야. I need a friend. 저는 정말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이 두 문장을 오늘은 동사 중심으로 가보자. 주어, 동사. 알아요. 이거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저는 학교를 갑니다. 저 학교를 가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요.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to를 안 썼어. I go school. 이건 틀린 문장이다. 얘가 자동사여서 우리 뒤에 어떤 장소로 간대. 그럴 때 I go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필요해. 그럼 이거는 목적어라고 부르나? 얘는 목적어가 아니야. 전치사가 달라붙어 있으면 이미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부사구라든지 어떤 또 하나의
표현, 목적어 아닌 부사구 같은 거, 어떤 수식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나 필요해. 전치사 있나 보는 거야. 전치사 없네. 그냥 친구, 명사 바로 나왔네. 그지? 그럼 이건 뭐야? 목적어네. 그럼 얘는 뭐야? 타동사네. 주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 타인이 필요해. 니들도 필요하다는 말이지만 어쨌든 목적어가 필요해. 타인 필요하니까 타동사. 타인 필요 없어. 사람은 그냥 주어 있고 동사만 나오면 그냥 그 자신으로 끝났어. 목적어 필요 없네. 자동사.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어떨지 너무 처음부터 자동사 타동사 어렵게 접근할 것 같아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걸 정확히 알고 또 막연하게 알았던 거라도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더 나중에 깊은 심화학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목적어가 있어야 그 목적어를 주어로 놓고 태를 바꾸죠. 수동태가 되고 이러는 거. I love you. 나 너를 사랑해. 너는 주어가 되면 나한테 사랑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교환도 되고 한다는 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로 바꾸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거 지난 시험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단어가 있어요. break. 선생님 이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지난번에 고무줄 너무 막 세게 당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브라크 끊어졌어요.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얘가 깨트리다. 깨트리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 타동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무줄이 끊어졌어. 그럼 고무줄 입장에서 끊어졌어. 수동태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뒤에 얘가 고무줄이 주어가 됐는데 이거 BPP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이상한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그런 동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동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얘가 뭔가를 깨트리다라는 뜻도 되지만 주어 자신이 뚝 끊어졌어. 주어가 그냥 끊어져 버리고 주어가 그냥 부서져 버렸어. 뒤에 다른 어떤 타인이나 이런 거에 필요 없을 때도 있는 거야. 자, 그러하니 선생님이 자동사, 타동사를 너무 문법적으로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많은 문장 속에서, 많은 표현 속에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I go to school 이상해. I go to school.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냥 I go to school 그렇게 공부했죠? 그런 식으로 많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되겠니? 어쨌든 또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자, 저는 과거에 한때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해외 박람회. 누구랑 갔냐면 커플. 커플은 한 쌍, 부부라는 뜻도 있는데 couple of 하면 두 사람, 두 개, 두 명이란 뜻이죠. A couple of 해녀. 두 분의 해녀분을 모시고 함께 박람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왜 갔을까? 투부정사 나왔네.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 것 같대. 그지? 뭐뭐 해야 할 명사 수식, 형용사적인 용법. 뭐뭐 하는 것, 명사적인 용법. 지금처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부사적인 용법.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give a talk, give a speech는 전부 다 이렇게 연설하다.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뭔가 말하는 거. give a talk, 그냥 talk 해도 되는데 이렇게 talk도 명사도 되기 때문에 give a talk 이렇게 써서 이야기, 명사, talk 데려다가 연설하다, 이야기하다 이렇게 동사로 쓴 겁니다. About their, 그 해녀분들의 lives. 이럴 때는 live라는 동사에 s 붙인 게 아니지. life라는 명사가 복수 형태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지? F가 V로 바뀌고 ES가 붙은 거니까 lives 이래야 되지. 그지? 살다, live 뒤에 S를 붙였으면 lives. 이거는 lives.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시고 해외 박람회를 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런데 그때 when 접속사 나왔네. 주어 동사 나왔네. 접주동 그다음에 진짜 주어 동사 나오는 거지. 그지? 내가 연설을 나의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finish 다 끝냈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두 분 중에 아까 a couple of 해녀였으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 one of 한 분이야. 그지? 한 분이 이거는 누구더라? 그렇지. hold의 과거 held. 내 손을 tightly 꽉 세게
내 손을 타이트, 형용사 타이트ly, 세게 내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손을 왜 잡으셨을까? 궁금하네. 자, 어쨌든 내용은 뭐다? 적주동, 콤마 찍고, 주동, 내용상, 뭐뭐 했을 때, 뭐뭐 했다. 손을 held my hand tightly, loosely, 느슨하게 아니라 tightly 꽉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내용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 따라 읽기 한번 해볼까? 발음 어려운 게 뭐가 있었을까? Attend, overseas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 전시 하나의 명사, exhibition. 그지? 우리 단어 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give a talk, 이거 lives 아니고 lives. finish에 ed가 붙었네? finish it. 그지? finish it. 그 다음에 tightly, tightly. hold의 과거 held. 할 수 있겠어요? 네. 갑니다. 우리 노래방 모드로 갑니다. Lastly, please tell us what you'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with a couple of Henyo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When I finished my talk, one of the Henyo held my hand tightly. 자, 잘 따라 읽었어요. 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읽으면 좋겠고, 이 문장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I once attended an overseas exhibition with a couple of Henyo to give a talk about their lives. 자, 네, 이렇게 해서 내용 선생님하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